하지만 군사기밀 뉴스테이비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운용 능력을 다룬 퍼거슨 보고서를 아시나요? 이번에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국의 핵무장 능력 보고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국가들만 열거해 보자면 중국, 일본, 러시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것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이 나라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안녕하세요. 군사기밀 뉴스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나라들은 하나씩 카드가 있는데요. 북한은 당연히 핵무기가 카드이고 일본은 거대한 경제력과 해상 자위대의 역량이 카드가 되겠죠. 중국도 거대한 자본과 무역 교류 물자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이 그들의 힘입니다. 러시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군사, 외교, 무역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카드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비장의 카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강력한 군사력과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큰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미국에 의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도 카드 한 장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보고서가 바로 퍼거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실제 이름은 한국은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인데요.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썼기에 편의성 퍼거슨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된 본 보고서를 해석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일 뿐 저희 개인적인 견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미국 과학자연맹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경제력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객관적인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한국의 핵무기를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군사기밀 뉴스탭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위협은 한국을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란이 적지만 오히려 이런 논란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도 한국을 핵무장시켜서 중국과 북한 등을 압박해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부담을 덜겠다고 주장했었죠.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핵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력이 강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상품을 수출하며 거대한 부를 얻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과거 인도의 경우에도 미국은 인도의 핵개발을 방해하려 했고 1년 동안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는 너무 좋은 카드였고 동시에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한 시장은 미국의 상품을 소비해 매력적인 시장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도의 핵개발을 묵인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인도처럼 많지는 않지만 개인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 구매력이 상당해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키고 싶은 민주주의를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미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매력적인 상품들입니다. 군사기밀 뉴스테이블입니다. 따라서 핵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가해지는 미국의 경제 제재는 금방 완화될 것이고 다시 협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측면 이외에도 한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등의 핵개발이 투명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집중 사찰기관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까지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등 핵 확산을 막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 수준급이며 이 기술은 미국, 프랑스, 일본에게 필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 조항을 인용해 조약을 탈퇴한다고 해도
소련권 국가들이 실질적인 제재를 오랫동안 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를 무턱대고 개발하는 행위는 한미 간이 방위협정을 명백히 파괴하는 행위며 중국, 일본과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선택하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먼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한국은 지체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입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지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더 긴장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한국은 핵개발에 독단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핵개발을 제재할 명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미사일 또는 전폭기와 같이 핵을 투하할 수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단지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만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은 무기로 사용 가능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무기로 바꾸는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압중수로라고 불리는 원자로를 통해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쉬우며 5년 이내에 최소 수십 개의 핵무기를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4개 가압중수로에서 연간 416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죠. 심지어 이미 월성 원자로에는 400만 330개의 핵탄두를 만들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5년 이내라고 밝힌 이유는 아직 핵무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에 핵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와 우라늄 농축 또는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 5년 이내로 가능하며 이보다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웨툰 15애플 16에 탑재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한국에게 문제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했죠. 게다가 한국이 보유한 현무3 순항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훨씬 먼 거리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아직 한국에 애플 35를 도입하지 않은 단계이지만 현재로서는 애플 35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 상황에서 은밀한 핵 폭격은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핵 개발을 완료하면 이는 미국에게 큰 외교적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미국과 중국에게 북한을 비핵화시키라고 외교적 압박을 크게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포위입니다. 북한도 미일에서 난리인데 중국과 일본마저 더 심한 압박을 해오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특히 일본이 핵무기라도 손에 넣는 날이면 한국은 고민도 안 하고 핵무기 개발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도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의지를 주는 것이죠. 한 번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은 단순히 애플 15, 애플 16 또는 탄도미사일로 핵을 투하하겠지만 두 번 시나리오가 된다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일본 모두를 사정권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나리오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내 척에 적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국이 매우 거대한 적으로 다가오는 것인데요. 해양으로의 진출이 더욱 가시화된다면 당연히 한국과 일본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한국과 일본이 맞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이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과 경제력을 합쳐 핵무기를 개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죠. 한일 핵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을 미국이 적극 취재해서 중국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결국 문제는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거대한 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연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동시에 그렇게 했다가 중국이 다시 핵무기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도 대비해야 하고 이는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퍼거슨 보고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언급했는데요.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동북아의 안보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한국이 안보 위협에 빠지게 되고 이는 충분히 미국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미국도 한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절대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쓴 목적은 단순히 한국의 핵보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국제사회에서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열거했으며 동시에 한국의 핵무장 능력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군비 경쟁과 군사력 긴장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해결책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미국이 재래식 전략과 북한의 핵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한국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이 퍼거슨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한국이 과연 핵무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분석도 국내 여러 기관에서 진행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의 석윤열 교수는 한국은 빠르면 2년 이내에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죠. 이미 한국은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1만 톤에 달하기에 여기서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만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연탄을 찍어내는 것 마냥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죠. 이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기에 모든 준비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핵개발 능력과 시나리오를 분석한 퍼거슨 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뉴스 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